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폭설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원인과 그리고 예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교수님 얼마 전에 이 강릉에서 발생한 이 교각에서 블랙아이스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리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겨울철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니까 이른 새벽 혹은 늦은 밤 많이 발생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그리고 치사율이 높은 시간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출퇴근 시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8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또 원인으로 보면은 전날 밤에 얼었던 얼음들이 실제 해가 뜨고 나면 녹았다고 생각하고 기온은 분명히 상온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한낮까지 녹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전에 상온일 때 방심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치사율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시간에 차량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고속 질주가 많을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교각 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기 온도는 상온이라 영상 3도면 얼음이 안 얼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 나온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직선 도로화 하면서 산을 뚫고 다리를 놓고 이렇게 되지요. 결국은 브릿지 형태의 교각에서는 지열이 전달이 안 되고 위아래로 바람이 통하면서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기 온도보다 3도 정도 노면 온도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영상 2도에서 3도에서 교각 부분은 얼음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편하게 얼음이 없다라고 운전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상온으로 봤을 때는 영하 기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각에서는 블랙 아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욱더 운전을 주의한다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서 6시, 오전 8시에서 10시 네. 이 시간대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더 춥다고 해서 염려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동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마른 아스팔트나 아니면 콘크리트 노면이라 하더라도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타이어가 좀 딱딱해지면서 제동거리가 한 10% 길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이나 얼음이 없다 하더라도 앞차고의 제동거리는 좀 더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며칠 전에 눈이 온 게 더 이상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녹아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산모퉁이 아니면 터널이 끝나는 그늘진 곳 이런 지역은 한 1, 2주 이상까지 그 눈이 계속 쌓여 있을 수 있고 또 네. 계속 영상의 기온을 유지 못하고 영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스팔트에서 내일 낮은 날씨에도 얼음이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만 특정한 그런 지역에서는 얼음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다리 근처 같은 경우는요 강의 어떤 습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서리가 낍니다. 그럴 경우에 마찰 계수가 일반 노면보다 3배 이상 제동거리가 길어질 정도로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그늘이 평소에 많이 지는 지역, 네. 강가나 교각을 지날 때는 평소보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제 이거를 한 2, 3주 전에 제가 그 TS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적정 공기압이 가장 좋고요. 예. 공기압을 과하게 집어넣거나 작게 집어넣을 경우에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네. 다만 눈이 충분히 두껍게 쌓인 지역에서는 공기압을 다소 빼주는 게 접촉 면적을 넓혀줘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실제 최근에 특히 중부지방 같은 경우도 눈만 전체적으로 깔린 도로를 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설 작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적정 공기압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타이어도요. 출근해서 바로 운행할 때는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따뜻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20%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15분, 20분 정도 운행을 해서 타이어가 고무가 말랑말랑해질 때가 최적 거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차장에서 바로 나와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한 10m 길어진다고 보시고 안전 운전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네, 처음부터 가속하지 않고 천천히 주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길이 미끄러우면 사람들이 보통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핸들 조작이나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말이죠. 네네. 이런 것도 별로 도움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자동차를 잘 보시면요. 정면 충돌 같은 경우는 엔진룸도 있고 네. 또 후면은 트렁크도 있고 범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위로 충돌했을 때가 오히려 운전자나 탑승객의 피해가 가장 적고 측면 충돌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블랙아이스를 만나거나 아니면 빙판길에 만나게 되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옆 차선으로 옮기거나 결국 급격한 핸들 조작이나 브레이크 가속 페달의 조작은 차량의 거동을 좀 이상하게 하면서 차량을 회전을 하거나 미끄러지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철에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에서는 핸들을 꽉 급지를 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게 사고가 발생하든 안 하든 가장 안전한 운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의 피해율을 우리가 가장 낮추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이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영상 중에서도 사고가 났는데 뒷차들한테 수신호를 하기 위해서 그 고속도로에서 나왔는데 그 자체가 빙판길이라 이리저리 운전자가 미끄러지고 또 다가오는 후속 차량들도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간신히 사고를 피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비상등을 켜서 후방 차량들에게 알리고요. 갓길에 차량 안전하게 주차한 다음에 우선 탑승객들이 도로 밖, 가드레일 밖으로 안전하게 춥지만 대피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당국이나 경찰, 소방서 아니면 도로공사 관련 당국에 전화를 하는 게 옳은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예방법과 그리고 그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